엥? 잠깐만 서서 걸었을 뿐인데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릿저릿해지네요. 아, 또 앉아야 하나? 혹시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시다면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걷는 중간에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져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든 경험은 허리 주변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을 묵묵히 떠받쳐주던 허리가 어느 순간 이제 한계야 하고 삐걱거리는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친절한 박 실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을 물리치료사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수술 이야기가 겁나시거나 매일 드시는 진통제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1. 척추관 협착증. 왜 생길까요? 우리의 척추는 여러 개의 뼈 요추, 흉추, 경추 등이 층층이 쌓여 몸을 지탱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디스크나 뼈, 그리고 인대 등이 두꺼워져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걸 척추관 협착증이라 부르죠. 단순히 허리가 욱신거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오래 걸을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허리를 쭉 펴기가 불편해 자꾸 구부정한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2. 척추관 협착증. 꼭 치료해야 하나요? 사람마다 증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뻐근하네 정도로 가벼울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서 있기도 힘들어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지요. 경증 가끔 허리가 당기거나 조금 아픈 정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 중등도 이상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쉬어야 한다. 심각한 경우 걷는 시간보다 앉아서 쉬는 시간이 훨씬 길며 통증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치료의 목적은 단 하나,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통증이 경미해도 증상이 조금씩 악화될 수 있으니 방치보다는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좋습니다. 3. 비수술적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약물 치료. 진통제, 항염증제 등을 복용해 통증과 염증을 줄입니다.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최근에는 위장에 부담을 덜 주도록 개발된 약이 많습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안전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사치료 신경차단술. 흔히 말하는 꼬리뼈 주사 등으로 통증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합니다.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염증을 확 줄여주지만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신경통로 주위에 직접 약을 넣어주는 개념이므로 적절히 활용하면 약 복용만으로는 덜 잡히는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물리치료와 재활운동. 실제로 물리치료실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통증을 줄이는 온열요법,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이후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합니다. 목표는 허리와 다리 근육을 키워 척추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통증과 보행장애를 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4. 운동하면 협착증이 낫나요?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치료의 관점. 이미 좁아진 척추관이 운동만으로 넓어지진 않습니다. 즉, 운동이 구조 자체를 바꾸진 못해요. 관리의 관점.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탄탄해지면 통증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고 보행 시 자세가 안정적이 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덜 느껴질 수 있고 악화를 천천히 만들 수 있죠. 즉, 척추관 협착증을 없애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협착증 악화를 늦추고 통증 완화를 돕는 운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술과 수술은 뭐가 다를까요? 수술. 좁아진 신경 통로를 직접 넓혀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술. 일반적으로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부위에 약물을 전달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넓혀주는 건 수술만 가능하죠.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분이 많습니다. 시술로는 협착된 신경을 넓혀주나요?
라고 묻곤 하시는데 시술은 결국 약물 치료의 직접적 집중적인 연장선입니다. 수술과 달리 해부학적으로 좁아진 부분을 수복하는 건 아니에요. 6. 운동 시 호흡 패턴과 자세 정렬.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를 자꾸 굽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통증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배를 내밀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혹은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하는 자세가 흔하죠. 이때 호흡까지 함께 신경 쓰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패턴. 허리를 곧게 펴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가슴뿐만 아니라 배로도 입으로 천천히 뱉어내면서 복부에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해줍니다. 자세 정렬.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기. 무릎은 살짝 구부려 무리한 긴장이 없도록. 골반을 앞으로 너무 내밀거나 뒤로 빼지 않고 중립 상태로 유지. 이렇게 호흡과 자세 정렬을 맞추며 천천히 걸으면 허리의 부담을 줄이고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심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고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디스크, 관절, 인대 모두 탄력을 잃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통증이 발생하고 그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죠.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이면서도 관리가 까다로운 질환이지만 적절한 시점에 잘 대응하면 충분히 통증과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 노년층이라면 규칙적으로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가벼운 걷기 운동은 계속하되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걷지 말고 중간중간 앉아서 허리를 쉬게 하세요. 허리를 자주 구부린 자세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자세 교정을 해주세요. 통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완치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퇴행으로 인한 신체 구조의 변화입니다. 완치가 아닌 증상 완화와 생활 속 편안함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랍니다. 8.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어머, 이거 오래 걸리지 않나요? 척추 질환은 수주에서 수개월 때론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 운동이 너무 힘들고 아픈데요. 통증이 극심하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약물 주사 치료로 통증을 먼저 줄인 뒤 운동을 시행하세요. 수술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개인마다 달라요.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는 분은 약물 주사 물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전혀 호전이 없거나 마비 등이 있다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9.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눌리고 허리 및 다리에 통증과 저림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비수술 치료로는 약물 복용, 신경주사, 물리치료, 재활운동 등이 있으며 통증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동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진 않지만 근육을 강화해 통증과 보행장애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이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전문의 물리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편안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완치보다도 통증과 불편을 잘 조절하면서 내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치료를 선택하건 제일 중요한 건 환자 본인의 몸에 대한 관심과 꾸준함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아프지 않게 수술 없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허리 지키기를 목표로 삼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